우리가 계속 국과 찌개를 먹는다면 우리 가족의 절반은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된장과 김치를 활용한 음식 중에서도 당뇨에 걸리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음식들이 당뇨병에 걸리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 간경화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당뇨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절반이 당뇨로 고통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료 기술도 발전했고 평균 수명도 늘어났지만 정작 당뇨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가, 아니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건강 합리화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해치는 맹독성 음식을 먹고 나서 다른 음식으로 해독을 시키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 즉 우리의 합리화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위험성을 너무나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풍비박산내는 이 무서운 당뇨를 꼭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당뇨의 진짜 범인을 알게 되시고 당뇨 예방의 핵심 원리를 통해 실제 당뇨를 예방하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당뇨병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많은 분들이 인슐린 호르몬이 잘못되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으십니다. 당뇨가 심하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뇨는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예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자그마한 관광 호텔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 호텔밖에 없어서 여행객들은 이곳에만 묵을 수 있었습니다. 호텔은 하루 100명 정도의 투숙객을 받을 수 있었고 호텔 직원은 총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온천이 터지면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00명의 여행객이 모여든 것이죠. 호텔 사장은 부랴부랴 호텔 직원들을 3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수용 인원은 최대 100명이었기에 나머지 900명은 숙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부 손님들은 노지에서 캠핑하기 시작했죠. 호텔 사장은 큰 결심을 하고 호텔 크기를 2배로 증축했습니다.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로 확장한 것이죠. 그리고 직원들도 다시 2배를 늘려 30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도 여행객들을 전부 수용할 수 없었고 숙소를 해결하지 못한 여행객들은 아무 데서나 숙박을 하고 마을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고 결국 마을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호텔은 우리 몸의 세포입니다. 손님들은 포도당이고 직원들이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은 혈관 속에 엄청난 포도당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직원을 추가 채용하듯 인슐린 호르몬을 많이 분비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호르몬은 포도당을 지방세포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문제는 지방세포도 계속 무한대로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찾아오면 인슐린 호르몬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직원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객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포도당이 혈관 속에 쓰레기가 되어 혈관을 막고 간에 쌓여 지방간이 되고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대사증후군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직원들을 추가 채용할 수 없는 상태, 직원들이 일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당뇨병이 생기게 됩니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만들어진 에너지원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소화 및 흡수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혈당은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혈관에 포도당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당뇨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예화에서 말씀드렸듯이 당뇨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손님들이 많아지는, 즉 고혈당 상태를 일으키는 고탄수화물 섭취에 있습니다. 당뇨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적게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 즉 백미나 밀가루, 설탕 같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왜 몸에 좋은 된장과 김치가 들어있는 국과 찌개가 범인이 될까요? 바로 백미, 즉 밥과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국과 찌개는 단독적으로 먹는 음식이 절대 아닙니다. 즉 밥을 먹기 위해 만든 반찬입니다. 문제는 이 국과 찌개가 맛있으면 밥을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범인은 백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몸에 좋은 반찬과 음식을 같이 먹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밥을 먹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점심은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저녁은 미역국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먹은 것은 백미, 즉 밥입니다. 밥을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함께 먹은 것이죠. 많은 분들이 백미가 당뇨에 너무 안 좋다는 것을 대부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줄이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냥 백미를 먹고 다른 좋은 음식을 더 찾아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예화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같이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쌀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밀가루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설탕까지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당뇨에 걸립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범인, 백미를 줄이셔야 합니다. 백미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국과 찌개를 줄여야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먹는다는 미명 아래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노력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백미 대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현미나 잡곡밥을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물론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훨씬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인 양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먼저 밥 한 공기를 절반으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양을 더 많은 양질의 채소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이 노력이 당뇨 예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밀가루와 설탕은 당연히 두말 없이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응이 되면 양질의 곡식으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현미채식,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전부 당뇨를 이겨내는 식단들입니다. 이 방법들의 원리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백미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만드는 국과 찌개 역시 줄이셔야 합니다. 이 노력을 통해 혈당을 더디게 올리는 것이 당뇨를 예방하고 이겨내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원리와 당뇨의 최악인 음식 백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뇨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지난 1편과 2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를 예방하고 20년을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수명 연장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혹여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